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줌을 활용한 강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과 전라남도 강선홍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던 협상전략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진짜 협상전략, 명분과 실리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명분에 원통 매달려 뭐 아니면 도식의 이전 투구를 벌이다 결국 실리를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중국 사람들이라고 하죠. 명분에 숨어있는 실리, 실리를 얻기 위한 명분의 함수관계를 잘 알아 어느 한쪽에 치우쳐 쉽게 무너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인의 모습은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오리는 훌륭한 호수를 말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물 밑에서는 바닥에 물갈기를 움직이고 있죠. 언뜻 보면 조용하게 보이는 듯 명분의 모습이 두드러지지만 그 이면에는 살기 위한 적잖은 셈과 동작이 이루어지는 신뢰의 세계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협상, negotiation, bargaining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고 상대방에게 중요한 이슈를 양보함으로써 상호간의 만족을 얻으려는 인간 행위를 바라고 있는 것이 곧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he's a good bargaining power. 협상력 훌륭한데? 라고 말하죠. 협상은 소송이나 중재 방법과 같은 갈등 해결보다는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되고 잘하면 쌍방이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서로 불신하거나 가치관이 다를 경우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여러 번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협상은 중재자 없이 두 주체가 맞대고 있을 때,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싸움보다는 타협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상호 의존관계를 무조건 단절할 수 없을 때 등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모두 거대한 협상 테이블인 것이죠. 즉 인간 만사는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동료관계, 노사관계, 사업관계, 영업관계, 국제관계 등 모든 면에서 협상과 타협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모든 일의 80%는 협상이고요. 이러한 협상 전략을 모르면 손해를 보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협상 강의의 달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는 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을 분석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무기로 협상 성공을 이끈 것은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협상 절차를 잘 준비해 협상 성공을 이끈 것은 37%. 인간적인 요소인 성격이나 감성, 호감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 성공을 이끈 것은 55%라고 말합니다. 협상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의 그날 기분과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 그림을 잘 그려내야 하죠. 셋째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대처 방법입니다. 즉 협상을 함축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하죠. 첫째, 나의 최종 목표, 즉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둘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성격이나 가치관, 전문성, 또 의사결정권과 영향력 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설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즉 전문성이 필요한지, 보상이 필요한지, 인간적인 모습이 필요한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협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협상자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협상 전략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용하는 경쟁 전략, 협력 전략, 조화 전략과 협상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회피 전략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경쟁 전략으로 협상자가 결과 달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경쟁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은 분배적 또는 승패 협상을 위한 전략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협상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감이 전혀 없거나 최초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협력 전략으로 협상자가 실질적 성과와 관계 형성을 모두 중요시한다면 협력 전략을 선택하게 되겠죠. 협력 전략은 통합적 또는 윈윈 협상을 위한 전략
전략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고요. 상호 의존적인 경우에 사용되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조화 전략으로 협상자가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 형성에만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조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조화는 경쟁과 마찬가지로 승패 협상 전략이지만 그 방향이 반대로서 결과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패 횟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번에는 내가 이기고 다음에는 당신이 이긴다라는 상황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번째, 회피 전략으로 협상자가 실질적 성과나 관계 형성 모두 아무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피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협상을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간섭을 싫어하거나 묻는 것조차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이죠. 그리고 협상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하게 생각될 경우에 사용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협상은 서로의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을 시작한다면 상대방에게 결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잘해봅시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라는 인사로 분위기를 띄우고 리드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어느 길이 좋은지 지혜를 모아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명분과 실리가 고창하고 있을 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주 난감해지죠. 이런 경우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겠죠. 명분을 택할 땐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와 관계가 되고, 실리를 택할 땐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체면을 부게하고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실리를 택하지 않고 명분을 택하면 손익분기점 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 한나라에 유방의 부하이자 개국공신인 한신 장군이 있었죠. 한초 삼걸 중에 한 사람이며 명장인 한신이 한때 불황배의 가랑이를 기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군이 한갓 동네 불황배들의 가랑이를 타고 기어 살아야 하나. 그러나 한신은 이때 자존심과 명예를 뒷전에 남겨두고 가랑이를 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명분도 버려야 할 때가 있겠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죠. 그러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한 경우도 많습니다. 옛적 우리네 조상들 중 양반들은 양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굶어 죽어도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양반이란 가문의 명예에 욕을 입히지 않으려 한 것이죠. 명분과 실리 중 가장 이로운 쪽으로 가져가는 게 명분과 실리 사이의 황금률 적용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을 잘 따지고 지키면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기는 일거당득이 되고요. 임도 보고 뽕도 따게 되죠. 그렇지만 어디 그런 황금률을 적용하기가 그리 쉬운가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황금률은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찾기가 어려울 뿐인 것입니다. 명분과 실리의 황금률 적용을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은 임도 보고 뽕도 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다 좋은 황금률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